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종훈이고 올해 79살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혼자 떨고 있던 늙은 아버지와 제주도 호텔 수영장에서 웃고 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습니다.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오후 6시 TV를 켜니 지상청 특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14호 태풍 흰남노가 내일 새벽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50m,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니 외출을 자제하시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아직 해가 지기 전이었지만 하늘은 벌써 잿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휙,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내일 태풍이 온다는구나. 저는 혼자 사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경기도시 외곽에 오래된 집, 30년 된 집이었습니다. 아내 숙자가 살아있을 때 함께 살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였어요. 아들 준석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끔 전화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날 저녁 7시,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네, 아버지, 준서가 내일 태풍 온다던데. 네, 뉴스에서 봤어요. 준서가 혹시 집에 와줄 수 있어? 아버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섭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제가 내일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회사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버지, 괜찮으시겠죠? 태풍 그냥 집에만 계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아버지, 저 바빠서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회사, 회의. 그래, 중요하겠지. 2024년 9월 5일 목요일, 태풍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두두두두,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였습니다. 벌써 시작됐구나. 일어나서 창문을 봤어요. 캄캄한 새벽이었지만 비가 쏟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세차게, 마치 하늘에서 양동이를 쏟아붓는 것처럼. 아침 8시, 비는 더 세졌어요. TV를 켰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현재 서해안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오전 11시쯤 영향권에 들 것으로. 기상캐스터 뒤로 한반도 전체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 5년째 혼자 먹고 있었어요. 숙자야, 오늘 태풍 온다.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오전 11시,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휘잉, 휘잉,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문이 덜커덕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창문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창틀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정오 12시, 정전은 아직 안 됐지만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깜빡. 정전되면 어떡하지? 저는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서랍을 뒤져서 겨우 하나 찾았어요.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들어왔어요. 양초도 몇 개 꺼내놨습니다. 오후 2시, 바람 소리가 무서웠어요. 휘, 쾅, 뭔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봤어요. 옆집 지붕 기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겠지? 불안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 거실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뚝, 작은 소리였습니다. 뭐지? 위를 올려다봤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희미하게 물이 맺혀 있었어요. 뚝,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비가 새는 거야. 저는 급히 천장을 다시 봤습니다. 물이 계속 맺히고 있었어요. 뚝, 뚝, 한 방울, 또 한 방울. 안 돼. 저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대야를 꺼냈어요. 거실로 돌아와 천장 밑에 놓았습니다. 뚝, 빗물이 대야에 떨어졌어요. 이걸 어떡하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네, 아버지. 준서가. 아버지, 왜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준서가. 집에 비가 새.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예, 진짜요? 응. 지금 대야 받아놨는데 태풍이 더 세지면 아버지 심해요. 지금은 조금씩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아버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겠죠? 뭐, 아버지, 대야 받아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준서가. 근데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집이 무너질 것 같아. 아버지, 집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요? 30년 된 집인데. 준서가. 그래도, 아버지, 제가 지금 회사에서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태풍 지나면 제가 갈게요. 준서가. 오늘은 못 와? 아버지, 진짜 급해요. 죄송해요. 대야 계속 받아 놓으세요. 준서가. 아버지, 저 끊을게요. 회에 들어가야 해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회사 일이 급하다고. 뚝, 뚝, 뚝. 천장에서 물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오후 4시 30분. 비는 더 세졌어요. 와, 창밖이 뿌옇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뚝, 뚝뚝, 뚝뚝뚝. 5초마다 한 방울씩. 저는 다른 대야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 떨어지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천장 저쪽에서도 뚝, 또 다른 곳에서도 뚝, 세 군데야. 저는 부엌으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냄비를 꺼냈어요. 큰 냄비, 작은 냄비, 프라이팬까지 거실 여기저기에 놓았습니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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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5군데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오후 6시. 해가 지는 시간이었지만 이미 밖은 깜깜했습니다. 태풍과 먹구름 때문에 집 안도 어두웠어요. 저는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계속 깜빡거렸어요. 깜빡, 깜빡. 정전되려나 불안했습니다. 천장에서는 계속 물이 떨어졌어요. 뚝뚝뚝뚝뚝. 이제 거의 줄기처럼 떨어졌습니다. 대야가 금방 찼어요. 저는 대야를 들고 화장실로 가서 물을 버렸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5분마다 이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오후 7시 15분. 우르르릉. 쾅. 전등 소리가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서워. 번개가 쳤습니다. 번쩍. 순간 집 안이 하얗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다시 어둠. 우르르릉. 쾅. 또 천둥 소리. 제발, 제발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후 8시 23분. 그때였습니다. 딱 불이 나갔어요. 완전한 어둠, 정전이었습니다. 아, 저는 손전등을 찾았어요. 소파 옆에 놓아뒀던 손전등. 손을 더듬어 찾아서 켰습니다. 환한 빛. 하지만 집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손전등 불빛으로만 보이는 좁은 공간. 뚝뚝뚝뚝뚝. 천장에서 물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천장을 비춰봤어요. 물이 맺힌 자리가 보였습니다. 7군데, 7군데나. 더 이상 냄비가 없었어요. 저는 양동이, 세숫대야, 심지어 밥그릇까지 꺼내서 받쳐놨습니다. 오후 9시. 바람 소리가 더 무서웠어요. 휘잉. 마치
귀신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이 덜컥덜컥 흔들렸어요. 창문이 깨지는 거 아냐?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봤어요. 창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휘잉, 쾅.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휘잉. 손전등이 꺼질 뻔했어요. 마당을 비춰봤습니다. 화분이 깨져 있었어요. 바람에 날아가서 담벼락에 부딪힌 거였습니다. 집 안에 있어야겠어. 저는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10시. 저는 소파에 앉아 손전등을 들고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뚝뚝뚝뚝뚝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 휘잉, 천둥 소리, 우르릉 쾅. 저는 떨고 있었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혼자 이렇게 죽는 건가? 집이 무너지면.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숙자야. 돌아가신 아내를 불렀어요. 숙자야. 무서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 11시. 전장에서 물 떨어지는 곳이 10군데로 늘어났어요. 더 이상 받을 그릇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깔아놨어요. 물이 바닥에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지만 수건이 금방 젖었습니다. 바닥도 젖었어요. 저는 젖은 수건을 짜서 다시 깔았습니다. 계속 반복했어요. 자정.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손전등을 켜놓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이 오기나 할까? 집이 버틸까? 새벽 2시. 바람은 조금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전장에서 물도 계속 떨어졌어요. 저는 그 사이 잠깐 졸았습니다. 소파에서 새벽 5시. 밖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바람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나 봐. 저는 집 안을 돌아봤어요. 엉망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물바다. 천장 곳곳에 물자국, 젖은 수건들, 넘친 대야들. 이걸 어떻게 치우지? 아침 7시. 태풍이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비도 그쳤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신선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마당을 봤어요. 나무 가지들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화분들은 깨졌어요. 담벼락 일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걸 다 고쳐야 하는데 아침 8시.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네, 아버지, 준서가.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밤새 울어서. 아버지, 태풍 지나갔어요. 괜찮으세요? 준서가. 집이 엉망이야. 아버지, 많이 샜어요. 응, 10군데에서 물이 새서 밤새 물 받고 바닥도 다 젖고. 아버지, 힘드셨겠네요. 준서가. 언제 와줄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오늘도 회사 일이 있어서. 준서가. 아버지,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어요. 내일 갈게요. 준서가. 집이 정말 엉망인데 혼자 치우기 힘들어. 아버지,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내일 가서 제가 다 치워드릴게요. 알았어. 아버지, 죄송해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회사 일. 또 눈물이 났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9월 7일 토요일. 아들은 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애들이 갑자기 아파서 다음 주에 갈게요. 알았어. 저는 혼자 집을 치웠습니다. 79살 노인이 젖은 바닥을 닦고 대야들을 씻고 수건을 빨았어요. 천장은 여전히 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손주 민수가 놀러 왔어요. 중학생인 민수는 방학이라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수야. 왔구나.
할아버지, 태풍 때 무서웠어요. 민수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와, 천장 완전 물 자국 심하다. 응, 밤새 물 받았어. 할아버지, 아빠는 안 왔어요.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빴대. 할아버지, 근데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뭔데? 민수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건설 공시 인스타그램. 제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어요. 2024 가을 워크숍인 제주도. 날짜 2024년 9월 5일 7일.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해변, 푸른 바다, 그리고 웃고 있는 사람들, 회사 직원들. 그 가운데 아들 준석이 있었어요. 하얀 티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환하게 웃으며 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민수야, 이게 언제 올라온 거야? 할아버지, 9월 5일이요. 태풍 오던 날. 저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분명히 아들이었어요.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2024년 9월 5일 오후 3시 17분. 오후 3시 17분. 그 시간에 저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대야로 받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거짓말한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수야, 사진 더 있어? 네. 할아버지, 여러 장 있어요. 민수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 호텔 수영장. 아들이 수영복을 입고 물에 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완전 최고. 좋아요. 237개. 세 번째 사진. 호텔 뷔페. 긴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스테이크, 새우, 케이크, 과일. 아들이 접시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역시 제주도 뷔페는 맛집. 좋아요. 189개. 네 번째 사진. 저녁 시간. 야외 테라스. 하늘에는 석양이 보였어요. 아들이 맥주잔을 들고 건배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 최고의 순간들. 우리 팀 화이팅. 좋아요 312개. 날짜 2024년 9월 5일 오후 7시 45분. 오후 7시 45분. 그 시간에 저는 정전된 집에서 손전등을 들고 떨고 있었어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부장님 완전 즐기시네요. 제주도 너무 좋죠. 크크크. 부장님 동안이세요. 내년에도 꼭 가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민수야, 이게 할아버지, 아빠가 거짓말했어요. 준석이가 제주도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태풍 올 때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응, 아빠한테 집에 비 샌다고 와달라고 했어. 그랬는데 안 왔어요. 응, 회사 일이 급하다고 내일 간다고. 할아버지, 그게 거짓말이었네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햇볕 아래서 웃고 있는 아들, 수영장에서 즐기고 있는 아들, 뷔페에서 배불리 먹고 있는 아들, 맥주를 마시며 건배하는 아들. 그리고 그 시간, 저는 전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대야로 받고 정전된 어둠 속에서 떨고 전등 소리에 놀라 울고 혼자 외롭게. 나는 뭐야? 아들한테 나는 뭐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민수야. 할아버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준석이가 나를 속였어. 회사 일이 급하다고 했지만 제주도 워크숍이었어. 태풍 오는 날 나는 혼자 떨고 있었는데 얘는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는 얘한테 뭐야? 79살 늙은 아버지는 제주도 워크숍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9월 11일 수요일.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숙자가 살아있을 때 쓰던 서랍.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차마 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아내의 물건들이 있었어요. 낡은 수첩,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맨 밑에 두꺼운 파일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파일. 꺼냈어요. 표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박종은 명예 부동산 서류. 아내의 필체였어요. 이게 뭐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 편지가 있었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며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난 후겠죠. 여보, 미안해요. 당신에게 숨긴 게 있어요. 1989년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을 때 기억나요? 30억 원. 당신은 그 돈을 은행에 넣었다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어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10채. 당시 채당 3억 원이었어요. 왜 숨겼냐고? 준석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돈 쓰는 걸 좋아했잖아요. 용돈을 주면 일주일도 못 가서 다 쓰고 사업을 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여보, 준석이가 이 돈을 알게 되면 하루 만에 다 팔아서 날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오피스텔을 당신 명의로 샀어요. 준석이는 절대 모르게. 35년이 지난 지금 여의도는 엄청나게 발전했을 거예요. 그 오피스텔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여보, 이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준석이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숙자. 손이 떨렸습니다. 숙자야. 이게 다음 장을 넘겼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건물명, 오피스텔, 호수 301호, 405호, 507호, 612호, 715호, 820호, 923호, 1028호, 1135호, 1240호 총 10채. 면적 각 30평형. 소유자 박종훈. 등기일 1989년 8월 3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오피스텔 주인이야.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장에는 최근 서류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부동산 시세 2024년 9월 기준. 오피스텔 30평형 채당 32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채당 32억. 계산기를 꺼냈어요. 32억. 열채 320억. 320억.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숙자야, 우리가 부자였어. 마지막 장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 오피스텔은 지금쯤 엄청난 가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보, 그 돈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준석이한테 기죽지 마세요. 준석이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이 오피스텔을 보여주세요. 여보, 당신은 가난한 늙은이가 아니에요. 당신은 당당한 아버지예요. 준석이가 당신을 무시하게 두지 마세요. 사랑하는 숙자, 저는 편지를 꼭 하나 써요. 숙자야,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9월 12일 목요일,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부동산이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40대 남자 중개사가 맞았습니다. 저기요, 이 오피스텔 시세 좀 알아봐 주세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중개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어르신, 이거. 왜요? 어르신, 여의도 오피스텔 10채요. 네, 어르신, 이거 대박이에요. 얼마나 돼요? 중개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어르신, 현재 시세가 채당 32억 원이에요. 32억. 10채면 320억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르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팔으실 거예요? 네, 팔 수 있나요? 당연하죠. 여의도 오피스텔은 초인기 매물이에요. 일주일 안에 다 팔릴 거예요. 그럼 부탁드려요. 어르신,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어르신, 비밀로 하시려고요. 네, 일단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밀 보장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9월 19일 목요일, 오피스텔 열채가 모두 팔렸습니다.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계약 완료됐어요. 정말요? 네, 총 320억 원. 세금 제하고 289억 원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제 통장에 289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신한은행, 예금추 박종훈, 입금 289억 원. 통장을 보는 채 손이 떨렸어요. 숙자야, 우리 부자 됐어.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거든요. 태풍날, 저를 속이고 제주도로 간 아들. 이제 복수해야지. 9월 25일 수요일, 저는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타워 팰리스 3차, 100평짜리 아파트, 30억에 샀어요. 새 집은 완벽했습니다. 천장도 완벽했어요. 비가 새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서가,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서가, 나 이사했어. 예, 아버지, 갑자기 이사요. 어디로요? 강남이요. 아버지, 강남 어디요? 타워 팰리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타워 팰리스요. 그게 무슨 돈으로요? 내 돈으로. 아버지께 무슨 돈이 있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서가, 여의도 오피스텔 열채 팔았어. 예, 내 엄마가 35년 전에 사둔 거야. 320억 받았어. 아버지, 320억이요. 그래, 아버지, 그게. 준서가, 작년 9월 5일 기억나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서가, 태풍 오던 날. 아버지, 준서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서가, 아버지 괜찮으시겠죠? 그라고 했어. 대야 받아 놓으시면 된다고 했지. 아버지, 준서가, 그날 너 어디 있었어? 침묵. 준서가, 제주도 있었지. 아버지, 그게. 준서가, 회사 워크숍이었지. SNS 다 봤어. 아버지, 제가 미쳤었어요. 준서가, 그날 나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받고 있었어. 10군데에서. 아버지, 준서가 정전되어서 손전등 들고 떨고 있었어. 전등 치고 번개 치는데 혼자.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서가, 너는 그 시간에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지. 뷔페에서 스테이크 먹고 맥주 마시고. 아버지, 준서가, 나한테 너는 뭐야? 제주도 워크숍보다 못한 아버지야. 아버지, 제발. 준서가, 유언장 썼어. 아버지,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아버지, 제발. 준서가, 이제 전화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변호사 사무실. 어르신, 유언장 작성하셔 오셨군요. 네, 어르신. 재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289억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상당한 금액이시네요. 어떻게 배분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 박준석에게 영원. 예, 아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줍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이? 손주 박민수에게 30억. 단, 성년이 된 후에. 네, 나머지 259억으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재단이신가요? 재난시 독거노인 긴급지원재단입니다. 아, 태풍, 지진, 폭설 같은 재난이 올 때 혼자 사는 노인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재단이요. 좋은 뜻이십니다. 그리고 노후 주택 무료 수리도 해주려고요. 빚에는 천장, 무너진 담벼락, 깨진 창문. 훌륭하십니다.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유언장, 아들 박준석 영원, 손주 박민수 30억 원 성년 후 지급, 나머지
259억 원 박종훈 안전 재단 설립, 재단 목적, 태풍, 지진, 폭설 등 재난 시 독거노인 긴급 대피 미포, 노후 주택 무료 수리 천장, 지붕, 창문, 담벼락 등 재난 시 24시간 상담 한라인 운영, 재난 대비 물품 손전 등 비상식량, 담요 등 무료 배포. 10월 15일 화요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타워 팰리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 왜 왔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서가, 들어가. 아버지, 이야기는 끝났어.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버지, 제발, 제가 미쳤었어요. 죄송합니다. 준서가, 일어나. 아버지, 준서가, 너 태풍날 제주도 호텔 수영장에서 뭐 했어? 아버지, 준서가, 뷔페에서 스테이크 먹고 맥주 마셨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서가, 그 시간에 나는 정전된 집에서 손전등 들고 떨고 있었어. 아버지, 준서가,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거 혼자 받고 있었어. 79살 늙은 아버지가, 아들은 땅을 치며 울었어요. 아버지, 제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준서가, 늦었어. 아버지, 준서가, 유언장 이미 썼어. 너한테는 영원이야. 아버지, 돈은 필요 없어요. 제발 아버지랑 다시 가족으로. 준서가, 가족.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준서가, 태풍날, 너는 나를 가족으로 안 봤잖아. 아버지, 준서가, 제주도 워크숍이 더 중요했잖아. 아버지, 제발, 준서가, 이제 가.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11월 1일 금요일, 박종훈 안전재단 개소식, 출연 재산 259억 원, 재단 사무실 서울시, 구 300평, 직원 30명,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손주 민수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축하해요. 민수야, 고마워.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큰 재단을. 민수야, 할아버지처럼 태풍날 혼자 떨고 있는 노인들이 많단다. 할아버지, 민수야, 그 노인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만든 거야. 개소식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태풍날 혼자 집에서 떨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혼자 떨고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재단은 그런 노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우리가 찾아갑니다. 지진이 나면 우리가 대피시킵니다. 폭설이 내리면 우리가 보호합니다. 더 이상 혼자 떨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025년 8월,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500명의 독거노인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다시 태풍이 왔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출동했어요. 독거노인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안전한 대피소로 따뜻한 음식과 담요를 제공했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 재단 직원들이 집들을 수리했습니다. 비 새는 천장, 깨진 창문, 무너진 담벼락 모두 무료로 고쳐줬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혼자 떨었는데 올해는 안전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이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들 준석은 그 소식을 신문에서 봤다고 합니다. 289억 재단 설립한 79세 할아버지. 태풍날 독거노인 500명 구했다. 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신문 기사 봤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수백 명의 노인들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 이 죗값을 지고 살겠습니다. 아들 준석, 저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5일, 태풍이 왔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 후, 저는 혼자 새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전장은 완벽했습니다. 비가 새지 않았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오늘, 나는 떨고 있었지. 하지만 올해는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단 직원에게서였습니다. 회장님, 독거노인 500명 전원 대피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회장님, 모두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작년에는 나 혼자 떨었지만 올해는 500명이 안전해. 이게 진짜 복수야. 창밖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버렸지만 저는 수백 명을 구했습니다. 아들은 제주도에서 놀았지만 저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아름다운 복수.